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딸을 하나 낳아서 잘 키워 대학 보내고 좋은데 취직까지 시켰는데요. 가난했던 저희 부부가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운 게 참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시집만 잘 가서 애 낳고 사는 것만 보면 더 바랄 것도 없었고 여한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사연의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딸을 시집 보내며 생긴 크나큰 싸움과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큰일이 벌어졌고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베이비 부머 세대로 아주 많이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멋모르고 결혼을 했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해가며 살았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직원으로 옷장사도 하고 생선과 해물도 팔아가며 일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을 갈아가며 일했더니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아끼는 게 우선이고 자식을 낳아 길러보고 싶은 마음에 아껴가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고생하며 임신을 도전해봤는데 저희 둘 다 쉬지 않고 일해서 그런지 쉽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일을 줄이라고 전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면서 몇 달 지내보고 시도해보자고 했답니다. 저희는 욕심을 줄이고 익숙치 않은 여유로운 삶을 잠시 보내고 나서야 임신에 성공하게 됐어요. 역시나 저희 두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여하튼 그렇게 임신에 성공한 저는 남편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일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행여나 몸을 많이 쓰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큰일이라면서 집에서 편하게 누워 태교를 하게 했죠. 그이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10달 동안 아주 편한 생활을 했고 곧 건강하고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낳고 맨날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서 감사할 따름이었답니다. 이후 저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됐는데 포대기로 딸아이를 업고 시장에서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원이었고 월급쟁이였지만 제 분수에 넘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손님들이 제 딸을 보고 귀엽다며 분유값 하라면서 돈을 주시기도 해서 기분이 참 좋았네요. 딸아이는 걸음마를 떼고 나서도 저를 따라 시장 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 집보다 시장에서 잘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놀아주게 해주지 못한 게 한이 되기도 해요. 좋은데 많이 데려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딸아이는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착하고 예쁘게 그리고 매우 바르게 잘 커졌어요. 저는 가르친 것도 별로 없는데 알아서 잘 커준 것 같네요.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대문에서 도매상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맥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시장에서 친했던 사장님 하나가 동대문으로 진출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기회를 잡아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모두 관두고 모아뒀던 돈으로 동대문에 자리 하나를 가지게 됐고 거기서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필품을 소매 장사꾼들에게 팔았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한 경력이 길었으니 일하는 건 어려운 거 하나 없었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장사를 마치면 집 앞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하는 알바를 했고 남편은 밤에 대리운전을 뛰며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동대문의 자리를 지켜가며 일했고 숱한 알바를 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환갑이 지나갔고 딸아이는 결혼 정년기가 됐답니다. 제 딸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꽤 큰 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쬐끄만하던 딸내미가 자기 밥벌이를 하고 사는 걸 보니 신기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사위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성품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딸애와 가까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저희야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보내주기로 했죠. 그리고 딸이 사돈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자 방긋 웃으면서 상견례를 잡기로 했다면서 주말에 두 집안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동안 후줄근한 옷만 입고 살아와서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좋은 옷을 한 벌씩 샀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상견례 자리를 나가게 됐죠. 저와 남편과 딸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비 사위와 안사돈은 20분 정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안사돈의 외모는 굉장히 귀티가 나더군요.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저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하고 배를 채우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안사돈은 저희 부부에게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묻더군요. 사돈 두 분도 사업하신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애들이 결혼하면 완벽한 사업가 집안이 되는 거네요. 저는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70명 정도? 그리고 먹고 살 정도로 벌고 있네요. 사돈은 무슨 사업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사돈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사업이라고 하긴 거추장스럽고 그냥 동대문에서 도매상 상대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사업가는 맞네요. 제가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정확한 일을 밝혔더니 안사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바로 입을 열어 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동대문 상인? 뭐야 그럼? 새아기 네가 말한 부모님 사업이 동대문에서 싸구려 거적대기나 파는 거였냐? 그게 무슨 사업이야? 저 사돈,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세요. 저희가 동대문에서 일하는 게 크게 문제가 있나요?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만 믿고 결혼 허락했다고요. 길바닥에 앉아서 골라골라 이 소리 하면서 구걸하는 장사꾼인 건 몰랐단 말입니다. 이봐요 사돈, 요즘 누가 골라골라 하면서 장사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요. 저희는 구걸 따위 하면서 장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얼마나 잘난 회사를 운영하는진 모르겠지만 저희도 아주 훌륭한 사업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끝까지 사업이라네. 이거 아주 제대로 속았네. 이래서 사람들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지. 결혼 준비 중에 파토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뒤통수 맞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나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저희 직업이 불만이어서 결혼을 못 시킨다고요? 아주 웃긴 사람이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딸을 줍니까? 그리고 사돈은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사돈이라는 말 빼시죠? 아줌마, 무식한 집구석이랑 이런 비싼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수치스럽네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광분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란 얼굴로 떨고 있더군요.
저는 사돈과 똑같이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 바로 아줌마 소리를 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회사 직원들이 많다고 잘난 척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장사 잘하는 사업가라고요. 그리고 무식이라고요? 내가 보기엔 아줌마가 훨씬 더 무식하고 천박한 것 같습니다. 직업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인간들이 많다더니 그런 년을 눈앞에서 보니 기분이 역같군요. 뭐야?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년? 그리고 엿같다고? 야, 이년아. 너 같은 하층 계급 년 따위가 감히 수십억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자인 나를 욕해? 모자라면 쭈그리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소리를 버럭대면서 까불어? 사돈의 혀끝은 매우 더럽고 날카로웠어요. 물론 저도 똑같이 욕을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욕을 뱉었습니다. 이 아줌마 어떤 년인 줄 알겠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설설 기고 조금 만만하면 인간 취급 안 하는구만. 이년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벌 받는다. 그랬더니 사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이 삿대질하며 저에게 욕설을 뱉더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실컷 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더군요. 이에 저도 똑같이 물컵을 들고 사돈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두 여자는 서로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시작했답니다. 남편과 딸 사위가 뜯어 말리려고 해봤지만 저희 두 여자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고 뒤로 넘어지게 됐고 몸싸움은 거기서 그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가운데서 양팔을 벌리고 말리는 바람에 다시 공격하고 싶어도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결국 사돈이라는 여자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알아듣게 일러줬습니다. 경미야, 너 아까 봤지? 그 옆편네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더라. 물론 나도 장사꾼이라서 한성질하긴 하지만 그렇게 못돼먹은 여자는 살다 처음이야. 내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진상이라고. 그러니까 네 애인은 잊어버려라. 헤어지고 다른 놈 만나라. 엄마, 꼭 그렇게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엄마도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했잖아.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어른들이 싸워가며 결혼을 파토내고 그래? 경미야, 이 엄마가 일부러 그랬니? 그 옆편 내가 먼저 우릴 개무시한 거 못 들었어? 우리더러 하층 계급이니 거적대기나 파는 그지 새끼라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냐? 경미, 너 정신 차려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옆편 내 아들은 안 된다.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그 옆편 내 집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러자 딸애는 이별을 결심했는데 이별 후유증이 심했는지 회사에 휴가를 쓰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해보자고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딸애는 단식 투쟁이라도 하려는 건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엄마이기 때문에 딸아이가 걱정돼서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죽을 먹이려고 했답니다. 경미야, 그만하고 이것 좀 먹어라. 세상에 남자가 걔 하나뿐인 것도 아니잖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엄마, 미안하지만 난 환성씨 아니면 누구도 못 만날 것 같아. 환성씨랑 헤어지느니 굶어 죽는 게 낫겠다고. 이 자식이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냐? 네 시모 될 뻔한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을 보고도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넌 부모가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해. 근데 환성씨와 헤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다고. 지금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상황이야. 우리 둘 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딸에게 정신 차리라고 따귀한 대를 날려줬습니다.
짝소리가 나면서 한쪽 뺨이 빨개지더군요. 경미야, 정신 차려. 그 집안에 시집 가면 넌 평생 고생만 할 거야. 그 옆에 내가 널 종처럼 부리는 건 물론이고 마음고생 엄청 시킬 거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엄마, 난 환성 씨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아유, 진짜 미치겠네. 딸년이 이렇게 속을 썩일 줄은 몰랐다. 아휴, 알았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내가 네 시모 한번 만나보마. 이번엔 화도 안 내고 싸우지 않고 대화로 풀어볼게. 환성이도 지금 탄식투쟁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시모도 마음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 정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다시는 엄마 아빠한테 속썩이는 일 없을 거야. 딸아이가 하도 예비 사위가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해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는데 사돈이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이 바쁘니 저더러 찾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채로 사돈 회사를 찾아갔어요. 허세를 떨었는 줄 알았는데 사돈의 회사는 꽤 규모도 있고 직원들도 엄청 많더군요. 저는 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돈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왔어요. 와서 앉아요. 네, 우리 할 말이 많죠? 얘기 좀 나눠봅시다. 환성이도 탄식투쟁 중이라면서요? 그놈의 자식 새끼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회사도 안 나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고요. 그래봤자 며칠 못 갈 겁니다. 나랑 해보자는 것 같은데 지가 감히 날 이길 순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사돈, 저를 다시 보겠다고 한 게 애들 결혼을 다시 시키자는 뜻 아니었나요? 전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잘 풀어보려고 온 겁니다. 뭐요? 나한테 쌍욕하고 머리털 한 움큼 뽑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애들 결혼시키자고요? 이봐요 아줌마, 혹시 사이코패스인가요? 사돈,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전 사돈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저나 사돈이나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 테니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우리도 잘 지내보도록 해요. 저는 조곤조곤 아주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결혼시키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돈은 제 말을 듣고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아씨,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이봐요 아줌마, 난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겁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여기 내 회사 보셨죠? 이런 곳을 운영하는 사업가랑 동대문에서 거적대기나 팔아서 돈 버는 그지랑 한 식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야, 이 아줌마 꿈이 참 야무지네. 말씀이 심하시네요. 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 풀고 싶었는데. 아유 사돈, 제가 부탁 좀 합시다. 애들 결혼시켜줘요. 날 미워하고 싫어해도 좋아요. 근데 제 딸은 부족한 거 없는 아이인 거 사돈도 아시잖아요. 뭐 경미는 마음에 들죠.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직업도 학력도 다 마음에 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과는 사돈 맺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애들 탄식투쟁하는 거 걱정인가 본데 그거 얼마 못 가 포기할 겁니다. 아니면 몰래 뒤에서 뭔가 처먹고 있을 거라고요.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시겠죠? 그만 좀 꺼져 주실래요? 아줌마 얼굴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더는 역겨워서 보기 싫으네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요. 아니 여편네야,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냥 거적대기나 파는 그지라고. 네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줘야 하냐? 입 좀 다물고 조용히 꺼져주면 안 되겠니?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딸아이를 떠올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돈, 한 번만 부탁합시다.
우리 딸이 진심으로 대개 아들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이씨, 존나 짜증나게 하네. 야, 저리 안 꺼져? 사람 말이 안 들리니? 무식한 년이라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그래, 그럼 내 마음이 어떤지 확실히 보여줄게.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더니 귀싸대기를 날리더군요. 볼이 얼얼할 정도로 아프고 화가 났지만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다시 부탁을 하자 역시나 귀싸대기로 답을 하더군요. 제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사돈이 전화기를 들어 남자 직원들을 불러 저를 질질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딸을 위해 희생하려고 했는데 욕먹고 매만 맞고 나오고 말았네요. 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사돈 회사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대화를 해볼 생각이었죠. 30분 뒤에 회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자 직원들이 짜증을 내며 사돈을 흉보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아이, 짜증나. 이 대리, 이번 달에도 월급 안 들었는데? 네가 인사 관리하니까 알 거 아니야.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박 과장님, 이번 달에도 월급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를 뺀 거 아시죠? 사장이 능력이 안 되니까 다들 떠난 거라고요. 야, 임마. 그래도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 이것만 해도 매출이 얼만데 월급이 안 나와. 그거 다 사장이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투자금 돌려주면서 회사 담보로 대출 받았거든요. 가진 거 한 푼 없는 반푼이가 됐다니까요. 젠장할. 그럼 월급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네? 회사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고. 그럼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거냐? 좀 벌써 다른 데 이력서 여러 개 넣었어요. 근데 불러주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불경기는 불경기인가 봐요. 에이, 열받아. 나도 이 나이에 재취업하기 힘들 텐데. 사장은 어쩌려고 계속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짜증나게. 내일 모레 우리 딸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못 내주게 생겼다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사돈은 빚 좋은 개살구였답니다. 회사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더군요. 저는 다시 사돈을 만날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란할 테니 그냥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정했죠.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딸에게 좋게 대화가 되지 못했다고 전했어요. 아무래도 사돈이 마음을 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죠. 대신 제가 어떻게든 결혼을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줬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좋다고 전해줬습니다. 그제야 딸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식사를 하더니 화장을 하고 꾸며 입더니 사돈 몰래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돈은 아니지만 저와 남편이 허락해줬으니 몰래 연애를 이어나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사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몰래 연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냐며 따지러 온 거죠. 이봐요, 아줌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면 애들 못 만나게 해야지. 왜 책임지지 못할 짓을 저질러? 사돈. 아이들이 워낙 사랑이 깊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허락해주기로 했습니다. 뭐야? 누구 마음대로 허락이야?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 또 개처럼 머리끄댕이 잡히고 싶어? 싸대기 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사돈, 이제 그만하시죠. 전 애들 결혼을 꼭 허락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존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경고하듯 말하자 사돈이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하하하, 인연이 어디서 훈계를 해? 야, 네 주제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진짜 매운맛 보고 싶은 거야? 사돈,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 있나요? 이 아줌마가 남의 뒷조사를 했나?
어디서 내 회사를 재수없게 니년 입에 올려? 그리고 회사 일은 벌써 해결했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이 밀렸다고 하던데 잘 해결하셨어요? 아니, 이년이 왜 딴소리하고 지랄이야? 니년이 왜 내 회사 사정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원래 회사의 수장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것 같아? 그리고 내 직원들 월급을 네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다 지급하고 보너스까지 다 챙겨줬어.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사돈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애들 결혼은 언제 시킬까요? 뭐지? 인연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야, 내 회사가 잘 된 거랑 애들 결혼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또 결혼 타령이야? 난 한 번 안 된다 했으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야. 아유, 사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저한테 반말로 욕하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그러다 한 방에 날아갈지도 모른다고요. 이 아줌마가 자꾸 까부네? 내가 왜 반대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지금도 봐봐.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년이 계속 결혼시키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야, 너 무식한 걸 넘어서 어디 모자라니? 혹시 지능이 낮은 저능아인 거야? 사돈은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고 깎아내리더군요. 저는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자한테 제 딸을 보내느니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라고 말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응하라고 욕한 사돈에게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한테 굽히고 사과하고 부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는 안 되겠어, 이 나쁜 년아. 뭐야, 지금 날 쳤어? 너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한 거 알고 있니? 어디 감히 거적대기나 팔아먹고 입에 풀칠하는 년이 거대한 사업가한테 손을 올려? 거대한 사업가 좋아하네. 망해가는 사업가겠지. 나도 더는 못 참는다. 너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사람 개무시하고 쌍소리만 짓거리니 나도 니년한테 내 딸 못 준다. 저와 사돈은 엉키듯 들러붙어서 온몸으로 쌈박질을 했습니다. 저나 사돈이나 실컷 때리고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 싸움이 끝나고 아쉬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멈추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가긴 어딜 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도망치기냐? 너 곧 나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지만 다음엔 내 앞에서 빌어도 소용없을 거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니년한테 빌긴커녕 다신 네 면상 볼 일 없어. 다신 날 찾지도 말고 내 아들 넘보지도 마. 니년 딸내미 간수 잘하란 말이야. 그래? 알았다. 한번 보자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렇게 사돈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채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예비 사위와 꼭 결혼해야겠냐고 물었어요. 형미야, 너 환성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이 엄마는 그 옆편애한테 널 며느리로 보내고 싶지 않다. 네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여서 힘들 게 분명하다고. 엄마, 환성 씨랑 이야기해봤는데 되도록 시어머니를 안 만나게 해주겠대. 효도는 각자 셀프로 잘하기로 했다고. 뭐? 셀프 효도? 참, 요즘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한다. 그래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니?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휴,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엄마, 시어머니랑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됐어? 미안해. 엄마 곤란하게 만든 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환성 씨랑 결혼은 꼭 해야겠어. 알았다, 알았어. 나도 너한테 헤어지란 소리 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어차피 내 말은 귓등으로 들으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냐. 괜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겠니? 너희 둘 결혼해라. 그럼 상견례를 한 번 더 하자. 네 시무랑 단판을 지을 테니까 환성이한테 전해라. 상견례? 지난번처럼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지? 더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끝까지 부딪혀 봐야지 어쩌겠냐. 환성이한테 사돈 데리고 오라고 전해라. 날짜는 주말로 하고 말이야. 그렇게 딸에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사돈을 부르라고 전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딸아이와 지난번 치렀던 상견례 장소로 나갔답니다. 제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이윽고 식당의 룸에 들어서자 예비 사위가 홀로 나와 있더군요. 환성아, 네 엄마는 어딨니? 설마 안 온 거야? 어머님, 그게... 죄송해요. 제가 수십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허락해 주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상대로네. 그럼 자네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봐. 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일단 저희끼리 결혼식을 치르고 살면 안 될까요? 엄마 허락은 나중에 손자 낳아서 인정을 받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모두가 축하해주는 결혼식 아니면 내 딸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잔소리 그만하고 자네 모친에게 전화 걸어. 그러자 사위는 스피커폰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신호가 끊기기 전에 받더군요. 여보세요. 환성이 너 지금 어디냐? 내가 그 집 식구들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거 잊지 않았겠지? 엄마, 지금 상견례 자리에 나왔어. 여기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셨어. 뭐야? 너 끝까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식 강행하겠다는 거냐? 동대문에서 거적대기나 팔고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리고 네 장모될 여편네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코패스야. 너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는 순간 인생 종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 엄마 그만 좀 해. 지금 장모님이 하실 말씀 있다니까 잠깐 대화 나눠봐. 야, 내가 그 거지 같은 년이랑 왜 통화를 하니? 내가 그 년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받아서 벌떡 일어난다고. 저는 사돈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절 많이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제 사위한테 제 욕을 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뭐야, 네 년이 내 아들 전화를 왜 받아? 당장 내 아들 거기서 내보내. 사돈, 지금이라도 여기로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내 딸한테 용서 빌지 않으면 재미없을 겁니다. 뭐라는 거야, 이 거지 같은 년이. 야,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거기 안 갈 거니까 당장 내 아들 바꿔. 아유, 안 되겠네. 그럼 당신이랑 상견례할 사람이 아닌 비즈니스 관계로서 말할게요. 이경실 대표님, 내가 김금자예요. 이년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비즈니스가 어째? 니년 이름이 김금자든 김은자든 관심 없어. 아유, 그래요? 얼마 전 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찾아가서 투자 계약했을 텐데요. 쓰러져가는 회사에 투자금 준 사람 이름을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이름이 김금자입니다. 뭐? 김금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나한테 20억 투자를 해준 사람이 당신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지 같은 년이 돈이 어딨다고 투자를 해? 아유, 그럴 줄 알고 제 변호사를 거기에 보냈어요. 계약서 내용 읽어보셨죠? 조항 중에 투자자에게 함부로 대할 시 계약은 파기하고 투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제 변호사가 도착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와 남편이 그동안 개고생해서 모은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를 사돈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딸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망해가는 사돈의 회사에 투자하고 나중에 인수해버릴 계획을 세웠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이 대표라는 사돈이 지랄 같아서 문제였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돈이 회사를 말아먹을 상황이 오면 투자금 대신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할 생각이었죠. 여하튼 제가 경고의 말과 전화를 끊어버리자 곧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사돈이 급하게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말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지금 여기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20분 뒤 사돈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90도로 숙이며 사과하더군요. 아이고 사돈, 저희 회사를 살려주신 분이셨군요. 그럼 진작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사돈한테 실수만 연신했네요. 여긴 왜 왔어요?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투자금 다시 돌려받아야겠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걸 어기셨잖아요. 투자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이죠. 아유, 사돈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사돈. 사과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저한테 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죠? 무릎부터 꿇으세요. 그리고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큰 소리로 사과하세요.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딸과 사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희 부부한테 무례하게 군 것부터 해서 나한테 쌍욕과 손찌검한 거 모두 사과하란 말입니다. 아니 사돈, 아니 투자자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다 좋다고 허락했잖아요. 애들 결혼시키자고요. 이경실 대표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냥 회사로 돌아가세요. 제 변호사가 대기 중이니 가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바로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김금자 투자자님, 사돈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첫 상견례 때 여기서 막말을 하고 두 분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애들 결혼시키자고 부탁하셨는데 이를 개무시하고 머리채 잡고 싸대기를 날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안사돈을 찾아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 모든 걸 사과드립니다. 김금자 투자자님, 안사돈. 그리고 사돈어른, 경미야, 미안합니다. 이 못난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아이고, 이제야 좀 사과하는 자세가 갖춰졌네. 사돈, 이제 똥이랑 된장이 구분되시나 보죠? 사실 지난번에 투자하고 나서 당신이 날 찾아와서 개진상 부린 날 투자를 도로 빼려고 했는데 내 딸이 당신 아들과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한번 참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나오나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상황이 인지되시죠? 하급 계층인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요. 이제 누가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사돈. 주제 파악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 용서해 주시고 이 결혼 진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돈, 민사소송까지 하실 생각은 아니죠? 그건 사돈이 하는 거 봐서요. 만약 또 제 심기 불편하게 하면 소송에서 돈 당장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사규죄로 고소할 거고요. 그럼 사돈은 수의를 입고 감옥에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겠죠. 어때요? 이제야 진짜 주제 파악하셨죠? 거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돈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자 사돈은 오열하며 눈물을 퍼부어댔습니다. 네, 사돈. 주제 파악 완벽하게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걸 하찮게 여기고 개무시한 거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죠. 다시 한번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계속 사돈 당신 옆에 내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옆에 있겠다뇨. 아, 내가 그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때요? 사돈, 날 고문 자리에 앉혀주실래요? 물론 싫으시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대신 제 심기가 불편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저는 거의 협박식으로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고문 자리에 저를 앉히겠다고 대답했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투자금 회수에 대한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고개를 끄덕이고 사돈을 용서해주며 자리에서 일으켜줬습니다. 사돈, 명심하세요. 다음부턴 잘못하고 이렇게 사과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암요. 당연히 알아들었습니다. 사돈, 그럼 저 봐주시는 거죠? 투자금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 하지 않으실 거죠? 그야 사돈하기에 달렸죠. 우리 이제 비즈니스 이야긴 그만하고 애들 결혼에 대해 대화 나누자고요. 상견례 시작합시다. 그렇게 사돈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상견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은 제 손안에 있어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큰 건 바라지 않고 제 딸의 신혼집을 사돈집에서 먼 거리로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찾아갈 때는 제 허락을 받고 가라고 했답니다. 제가 좀 심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 사돈이 그동안 해왔던 미친 짓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무사히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사돈 회사의 고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사돈에게 당했던 걸 돌려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회사를 제대로 굴려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부서 하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돈, 지금 매출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회사를 2배로 불릴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하던 일을 여기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을 동대문 시장에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처는 내가 확보해 줄 테니까 물량 늘리도록 해주세요. 네? 김 고문님, 아무리 그래도 여긴 제 회사고 그동안 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대부분 전자제품 전문점 같은 데 내놓거나 선진국에 내놓고 있어요. 희소성으로 가치를 올리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뭐요? 희소성? 가치를 올린다고요? 그러니 회사를 말아먹을 위기를 겪은 거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최첨단 장비라도 만드는 줄 알겠네. 그냥 전자기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는 동대문에 가도 널렸고 용산에 가도 많다고요. 다른 회사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런 허영심만 가득합니까? 잔소리 말고 부서 하나 만들어요. 서비스 판매팀 하나 만들라고요. 내가 거래처 다 연결해주고 장사해줄 테니까. 고문님,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뭐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아, 동대문에서 거적대기나 팔아본 년이 뭘 안다고 깝죽거리냐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회사가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아유, 그러세요? 그럼 회사 전 직원에게 투표해보죠. 국내에 있는 시장 바닥에 전자제품을 무한대로 밀어넣기 위해서 매출 올리는 게 나은지, 사돈 생각처럼 고고하게 희소성 중요시하고 고급 대리점이나 해외에 수출할지 말이에요.
사돈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겼는지 투표를 해보자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통보를 했고 비공개로 문자 투표를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 제 의견대로 국내 어디에든 유통해서 매출을 올리자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자 사돈은 딴소리 못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부서를 하나 만들었고 발 넓고 인맥 좋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동대문 시장과 용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전자상가와 시장 바닥에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희소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답니다. 제가 나선 덕분인지 회사의 매출은 크게 올라갔고 투자자인 저도 돈맛을 보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회사 직원들은 대표인 사돈보다 저를 많이 신뢰했답니다. 제 입지가 넓어지면서 사돈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말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무능한 대표보다 투자자이자 고문인 제가 사업 수완이 훨씬 좋았으니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자리의 위태로움을 느낀 사돈이 저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김 고문님, 사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회사 일은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도 2배 이상으로 올랐으니 고모님이 회사에 그만 나오는 게 어떨지 싶어서요. 매달 제가 투자금에 비례한 이익을 입금해 드릴 테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날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까? 회사가 잘 굴러가게 해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나 보죠? 그럼 나중에 내 딸한테도 찾아가서 며느리 자리 반납하고 이혼시키려고 들겠어요? 아닙니다, 사돈. 그럴 리가요. 이제 며느리는 저한테 딸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에서 사돈끼리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사돈,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난 여기에 사돈이 편해지라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눈치 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내 눈치만 보면서 회사 다니세요. 지금 누가 갑인지는 아시죠? 머리가 딸려서 모르시려나? 여하튼 회사는 내가 전적으로 다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돈은 닥치고 내 눈치나 보고 불편하게 사세요. 그래야 내가 투자한 것도 아깝지 않고 딸을 결혼시킨 걸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골려먹듯이 말했더니 사돈의 표정이 얼어버리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사돈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생각이랍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무식하고 천하며 하등 계급이라고 말한 년에게 누가 진짜 사업가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한편 딸과 사위는 신혼집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손주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 좋아 죽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돈에게 받았던 괄시와 무시, 막말들을 몇백 배로 돌려준 제 복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돈을 손안에 넣고 지낼 생각입니다. 편하게 풀어줬다간 또 무슨 진상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계속 조여줄 계획이네요. 제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꼭 댓글로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사돈이 찍소리 못하도록 회사에서 갈궈줘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